안녕하십니까, JP입니다. 오늘은 중구에 있는 충무로 여기에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자 증권사입니다. JP님과 함께 요즘에 핫한 충무로 상권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무로 상권의 특징은 이 충무로역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상권으로 나뉩니다. 1, 2번 출구 쪽에 동국대 상권이 있고요.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나오는 학생들이 주 소비층이고,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동국대 학생들이 주 소비층이고, 네. 이 대형 프랜차이즈들과 카페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충무로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그 옆으로 해서 이 3, 4번 출구 쪽, 이 3, 4번 출구 쪽이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네. 명동이랑 또 이어지는 상권입니다. 네, 그래서 네. 명동에서부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상권이고, 유동인구가 이 동국대 상권 다음으로 많습니다. 다만 좀 단점은 임대료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건너편 쪽에 이제 5번, 6번 출구가 인쇄소 거리입니다. 예전에 여기 이제 큰 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극장과 관련된 이제 인쇄소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뜨는 이유가 이런 인쇄소들이 많이 그 음식점들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 노포 감성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을지로 상가에서부터 그 힙지로라고 불리는 을지로에서부터 이제 또 상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이 좀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너지가 나면서 또 경쟁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힙지로 쪽 상권과. 사실 이제 힙지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힙지로 상권이 또 크지가 않아요. 그 작은 그 상권 안에 뭐 몇 개 안 되는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은 많이 가고 있고 공급이 좀 부족한데 그 공급을 오히려 또 채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 쪽 상권이죠? 지금 보시면 1번 출구 앞인데요. 저희가 네. 이제 동국대가 이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많은 동국대 상권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뭐 앞으로 가시면서 또 설명드리면, 확실히 학교 근처라 그런지 저 네. 과잠도 보이고 그쵸. 연령대 좀 활기성이 보이네요. 업종들을 보시면 뭐 기본적인 프랜차이즈들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가면서 보시면은 뭐 코인 노래방도 보이고, 사실 이런 게 직장인 상권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대학생들이 많다거나 좀 나이가 어린 소비층들에 있는 상권 그런 업종인데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아마 이런 데들은 대학 가다 보니까 객단가가 좀 저렴한 식당들이나 뭐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대학가라지만 여기 동네 특성상 네. 물가가 저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도 이게 다른 쪽이랑 좀 비교를 해서 다른 이제 오피스 상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하면 아마 좀 저렴할 거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영업자들이 힘든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료가 저렴하고 이런 건 아니라, 네. 그 지역이 뭐 땅값이 비싸냐 맞아요. 싸냐에 따라서 또 임대료가 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대학가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동국대학교. 지금 이제 뭐 대로변이다 보니까 뭐 주유소라든지 또 되게 동네 자체가 되게 오래된 동네예요. 명동에서부터 충무로, 뭐 을지로 이런 것들이 다 오래된 동네이고, 요즘에 좀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감성을 좀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상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도 네, 될까요? 맞습니다. 골목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뭔가 느낌이 조금 달라졌네. 네, 여기 뭐 필동 서해길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지금 사진에도 보이시겠지만 남산골 한옥마을, 아까 인트로 때 설명드렸던 한옥마을이 이제 3, 4번 출구 쪽으로 있고, 건너편 쪽으로 현재 저희가 서 있는 이쪽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대로변 쪽으로 해서 동국대 상권이 되는데, 골목골목 좀 들어가면서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좀 술집이 메인이다 보니까 많이 좀 현재 닫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월요일 오전 시간대에 네. 왔다 보니까 이런 술집들은 사실 오전에 영업을 안 하는 풍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 쪽은 대부분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랜차이즈들, 뭐 카페들이 있다 보니까 문을 다 열었는데, 이 안쪽들로는 이제 식당들이나 술집들이 많거든요. 여기 엄청 골목인데 이 골목들에 이런 되게 오래된 식당들이 있는 것 좀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레트로 감성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밥이 6,000원. 학생 물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건물들의 특징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임대료가 좀 저렴하긴 할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곳들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 언제 또 재건축이 될지 모르고 그렇죠. 재건축이 되면 임대료가 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에게 리스크는 장사를 한 곳에서 오래 해야 되는데 재건축이 되면 또 나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냥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상관은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 입점했을 때는 저렴하게 들어왔다가 이제 또 외부의 요인이나 환경의 요인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엄청 심하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의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구의 특성상 예전부터 있던 동네이다 보니까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도 좀 맞습니다. 명확하게 안 되는 네. 예, 그런 컨디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차들이 많이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가 좁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다 도보권으로 다니는 것들이 좀 특징이고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는 옥된장도 들어와 있네요. 아, 된장찌개 저도 좋아합니다. 네. 끓여서 주는 된장찌개. 아, 맞습니다. 네.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가맹점들을 늘리고 있는 업체고요. 우리 중개사님께서는 프랜차이즈 네. 업종에 대한 점포 개발 업무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지금 한식 다이닝이랑 양식 다이닝 이제 그런 외식 업체에서 점포 개발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또 협업해가지고 점포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쭉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러시죠. 네. 당연히 이제 명동과 가깝다 보니까 남산타워도 보이고 여기 이제 이런 식당가들이 쭉 골목골목에 다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좀 넓은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요 왼쪽 편에 동국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학생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일부러 좀 골목골목으로 들어왔고요. 골목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골목골목으로 왔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1번 출구에서부터 이 대로변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근데 이쪽에서부터 학생들이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하차해가지고 학교를 갈 때는 이렇게 남산이 이쪽으로 보이는 많이 방향 쪽으로 이렇게. 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식당을 무조건 그 주 동선으로만 가진 않고 네. 대부분 이제 식당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골목골목들로 해서 다 다니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뭐 다른 일반적인 뭐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그 대로변에 많은 상권들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좀 골목에 좀 그런 상가들이나 식당들이 많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옥마을 상권을 한번. 한옥마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옥마을 상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산골 한옥마을이라고 적혀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남산골 공원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국악당이라든지 전통 가옥, 충정사 이렇게 볼거리들이 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명동에서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충무로까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한국의 멋을 보기 위해서 이 한옥마을에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라든지 좀 아기자기한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한번 가시면서 또 보시죠. 방금 언급하신 대로 명동에 최근에 네. 트래픽이 좀 많이 좋아지면서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명동만으로 숙소에 대한 그 수요를 다 커버하기에는 네. 부족하니까 이 충무로 일대에도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숙박시설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조금 이따 이제 대로변 지나가면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대형 호텔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호텔들이 지나가면 외국인들이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건물들이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 건물들을 재건축해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로 지금 변경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도심에서 신축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던 숙박시설 형태를 인수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이제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좀 소규모의 숙박시설을 좀 찾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 충무 쪽에는 언급드린 대로 이제 상업지구다 보니까 그런 좀 대형 숙박시설들의 인허가가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로변 쪽으로 그런 숙박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작은 상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지금 외국인들이, 예. 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명동이랑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저기 종로 쪽에 그런 한옥이 많은 그런 곳들, 그리고 뭐 북촌이라든지 이런 상권들이랑 느낌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건물도 좀 사용 승인 연식이 좀 오래돼 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기자기하네요. 네, 상가 뭐 크기가. 이런 느낌의 상권이고요. 중간중간에 식당들도 있고. 네. 네. 인쇄 관련 네네. 기업들도 보이네요. 요 안쪽으로 이제 쭉 들어가시면은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제 요 옆쪽이 그 공원이다 보니까 그런 업종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막혀 있어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형 카페들도 있고요. 뭐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택을 좀 개조해서 대형으로 카페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큰 건물들이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런 예전에 쓰던 주택들을 많이 개조해서 맞아요.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네. 신축 허가로서의 요건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이런 상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주택을 다 개조해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된장찌개 또 9,000원입니다. 오. 그래도 아까 동국대에 비해서는 조금 단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학교에서 살짝 벗어난 느낌이 있는데 금액도 조금 다르네요. 여기 뭐 남성김밥이라든지 이런 추어탕, 카스광장 뭐 형태만 보셔도 엄청 오랫동안 운영했던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긴 또 문화사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아까 그 동국대 골목이랑 느낌은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쇄소 관련된 업체가 있고요. 동국대 학생들이 국밥을 좋아하나 봐요. 국밥집이 많이 보이는데요. 국밥집은 뭐 평탄은 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능해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상권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이 한옥마을 상권은 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상권의 좀 장점이 오히려 이 상가들이 이 집약돼 있어서 유동인구는 많은데 이 상권이 작다 보면 오히려 더 트래픽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오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줄을 선다거나 대기하고 있으면 더 가보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동네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인쇄소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대로변 쪽으로 보시면 이 대형 빌딩들이 유일하게 또 이 대로변에 있거든요. 이 충무로의 장점이 뭐냐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학생들이나 외국인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오피스가 받쳐줍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피스가 받쳐주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학생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평일만 뭐 아니면 주말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주 7일 전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되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3, 4, 5선 더블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거기에서 찾아오는 교통 편리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 종로 쪽, 이 서울 중심부 쪽이 장점이 뭐냐면 지하철역이 엄청 많잖아요. 각 동네마다 지하철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걸어가 보면 충분히 걸어서 이 도보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명동에서 충무로라든지 뭐 을지로에서 충무로 이런 게 그냥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도착을 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흘러오는 그런 유동인구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강남과 좀 비슷한 면도 있긴 하네요. 강남은 좀 느낌이,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제가 강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논현동에서 청담동 간다고 해도 되게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 강북 쪽은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멀어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되게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은 빼곡빼곡한 건물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 서울의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곳곳에 이런 문화, 네. 유적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좀 구경하는 재미도 조금씩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번에는 어디 상권으로 네, 이동하나요? 마지막으로 여기 인쇄소 거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극장이 큰 대형극장이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전에는 또 이런 디지털 문화가 아니라 다 아날로그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극장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손으로 하거나 다 인쇄했던 그런 곳들이라 보니까 보시는 게 이제 인쇄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인쇄소 자리에 최근에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식당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요즘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레트로, 노포 감성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힙지로에 이어서 지금 이제 힙모로라고 불리는 그 상권입니다. 뭐 최근에 뉴스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보니까 명동, 을지로, 충무로 해서 이 예전 상권들이 살아나고 있고 많이 강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 중에 한 곳입니다. 뭐 이런 느낌의 가게들 많이
추천을 받고 있고 뭐 외국어로도 써 있는 이유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상권의 이동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 네. 이태원에 안 좋은 네. 일이 있고 난 이후로 그 이태원 상권에 계시던 분들이 좀 이동을 뭐 이런 힙지로나 네. 이런 쪽으로 이동을 좀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들었는데 또 최근에 그 우연히 이제 제가 뭐 거기서 놀려고 간 건 아니었고 지나가는 길에 이제 저는 일이다 보니까 또 한번 둘러봤는데 요즘엔 또 많이 회복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명동이 크게 살아나면서 이쪽 상권들이 더 크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쪽 그 인쇄소 거리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높은 오피스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고요. 뭐 옆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건물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그 상당히 골조를 건축하고 있었던 건물들이 지금은 뭐 거의 다 옆에는 이제 다 지어졌고 그러네요. 완공 단계에 이르렀네요. 요즘은 골조 만들면 1, 2년 안에 다 준공되니까요. 그에 반해서 이 옆쪽으로 보시면 아직도 이제 오래된 식당들이 많이 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더 이제 골목골목 상권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오피스 상권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용객들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은 이제 오피스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객들이 뭐 이 5번에서 6번 출구 대로변 쪽에 또 호텔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호텔들이 있고 관광 호텔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고 아무래도 충무 상권 안에서 유동인구는 가장 적긴 한데 뭐 충무 안쪽에 그 충무 상권 자체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가장 적다고 해도 많은 지금 직장인들이 지나다닐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인데 아마 한 11시 반 정도가 되면 또 이쪽 안쪽에 식당들에 줄을 서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매출의 좀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점심 식사 그쵸. 타임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요즘에는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이 외식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녁에 매출이 잘 안 나와요. 그 대부분의 이 소비자들도 일찍 집에 들어간다거나 네. 저녁은 이제 집에서 먹는다거나 뭐 회식을 해도 1차만 하고 가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점심은 무조건 잡아야 되고 네. 요즘에는 이제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 네. 고객을 할 거냐 이게 좀 대두인데 뭐 여기 보시는 업종들이 대부분 점심은 다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저녁에도 이렇게 매출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아서 특히 뭐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들이 많은 상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지어지고 있는 오피스들이 사무실, 오피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룸이나 투룸의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1시 반 전에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네. 슬슬 이제 식사하러 나오시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대로변이 또 나오고 이쪽 뭐 멀리 보이겠지만 나인트리 호텔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곳곳에 그런 호텔들이 많이 있고요. 안쪽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사이사이에 식당들이 많고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 상권이 갖는 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즘에 뜨고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지점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감성의 이 식당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남아있네요. 카메라 관련된 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아직도 조금 남아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호텔입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호텔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대로변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을지로 상가거든요. 그래서 을지로 상가에서부터 기숙 맛집들이 또 있어요. 쭉 이어지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피스 상권의 상징인 바나프레소도 있네요. 하하. 이 바나프레소가 처음에 강남에만 있다가 맞아요. 조금씩 이제 오피스 상권에는 들어가더라고요. 저가 커피에 그 경쟁의 신호탄을 크게 쏘아 올렸던 맞습니다. 업체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에 또 워낙 초저가 커피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가처럼 또 안 느껴지는 제가 계약해드린 고깃집이 있네요. 우리 상남자 중개사님께서 직접 계약시켜드린 고깃집. 네. 신사점이 있고 충무로
점이 2호점입니다. 가게 이름이 상당히 각인이 확 되는데요. 네, 고기 두목. 그렇다고 사장님이 두목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고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고깃집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궁금한데. 그러면 제가 뭐 마무리하면서 상가를 구할 때 꼭 필요한 꿀팁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상가를 구할지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제가 만나봤던 고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임대료도 싸야 되고 상권도 좋아야 되고 위치도 좋아야 되고 뭐 권리금도 없어야 되고, 이런 우선순위들이 다 맞아떨어져야만 계약을 하시는데, 그런 상가들이 사실 없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뭘까? 임대료가 좀 저렴해야 된다, 아니면 위치가 좋아야 된다, 아니면 상권이 좋아야 된다, 뭐 구조가 좋아야 된다. 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두시고, 네.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에 맞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자리 못 구하시고, 빨리 내 자리를 구해서 영업해서 돈을 버시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권리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상가는 아닙니다. 요즘에 권리금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고, 뭐 옛날처럼 몇 억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주방이, 내가 식당을 할 건데 주방이 잘 갖춰져 있고 주방 시설을 하는 것보다 권리금이 더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서 권리금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손님들이 권리금이 있다고 하면 아예 안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비교를 해서 권리금이 있는 상가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부를 또 잘 보셔야 돼요.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뭐 부동산 중개사가 잘못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과 그 기존에 양도하는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쁜지를 또 명확하게 좀 아셔야 나중에 오픈을 준비할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잘 정리해서 구하신다면 좋은 자리에서 대박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너무 권리금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욕심을 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네. 중개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100% 다 믿지 마라. 그쵸, 네. 네, 직접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해야 된다. 상남자 중개사님의 네. 상가 꿀팁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상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